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좀 있는데요.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경제 지표나 기업 소식들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좀 상반된 신호들도 있어서 같이 짚어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다각적으로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어요. 네, 그렇죠. 이게 주된 이유가 역시 지속적인 재정 적자, 그리고 또 연방 부채가 너무 늘어난 거, 여기에 고금리 부담까지 이런 걸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미국 경제 자체의 힘은 인정하는데 이 재정 상태 악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 이런 판단인 거죠. 이걸 상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백악관 반응이에요. 반응이 어땠나요? 이걸 그냥 경제 분석으로 안 보고 정치적인 결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심지어 무디스 소속 특정 경제학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요. 마크 잔디요? 행정부 정책에 좀 비판적이던 인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분석을 넘어서 약간 시각 충돌 이런 걸 보여주는 대록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결정 자체가 중요한 건 이게 미국의 차입 비용, 그러니까 돈 빌리는 비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시장 심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실제로 시장 지표를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오르고 달러는 내렸더라고요. 금요일장 마감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보면 다 같이 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월가 전문가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네, 딱 그렇습니다. 뭐랄까, 이거 경고 신호다. 최근에 너무 올랐으니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베일리 포레스트 같은 쪽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또 어떤 쪽에서는 어차피 시장이 재정 문제 다 알고 있었다. 2011년 S&P 때랑은 다르다. 영향 제한적일 거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와요. 마사 같은 분석가들이요. 이미 알려진 이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래도 안 좋은 소식은 맞다. 특히 채권 금리 오르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있고요. 톤턴 같은 경우.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좀 힘을 얻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무리하게 막 사고 팔기보다는 좀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조언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 반응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나왔어요. 바로 소비자 심리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게 5개월 연속 하락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치가 50.8까지 떨어졌는데 1978년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거예요. 와, 역대 두 번째요. 정말 낮은 거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이게 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관세.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줬어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7.3%로 1981년 이후 최고치고요. 5년에서 10년 장기 기대치도 4.6%로 또 올랐어요. 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다고요? 그럼 이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기는 더 부담스러워진 거죠. 6월, 7월 동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심리는 이렇게 거의 바닥을 치는데 이게 진짜 소비 위축으로 바로 이어질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자료를 보면요. 지난 5년간 미국 사람들 경제 인식이랑 실제 소비 행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네. 상관관계가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가 막 급락했을 때도 소비자 수요는 대체로 괜찮았다는 거예요. 회복세를 유지했죠. 와, 사람들이 말로는 경제 너무 안 좋아 이러면서도 지갑은 계속 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긍정적 기조는 유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와, 심리랑 실제 행동이 다르다니 정말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자, 이런 좀 복잡한 거시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들 소식도 좀 보죠. 비자 소식이 눈에 띄던데요. 주가가 계속 올랐다면서요? 네. 비자가 8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와, 8일 연속이요? 대단하네요. 네. 아무래도 견조한 소비자 지출 덕분인 것 같아요.
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연간 전망치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되는 거죠. DBS 은행 같은 곳은 아예 매수 의견의 목표가를 400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했고요. 400달러요? 와, 소비가 탄탄하다는 증거군요. 메타 얘기도 있던데요. 여기도 전망이 좋다면서요? 아, 네. 메타도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루프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888달러로 확 올렸어요. 888달러요? 지금보다 30% 이상 더 오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중국 광고주 지출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AI 기반 광고 성과 개선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본 거죠. AI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아, AI 효과군요. 네, 심지어 구글보다 메타 투자가 더 낫다 이런 의견까지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비 투자, 캐펙스 전망치도 높여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는 점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 전체적으로 봐도 평균 목표 주가가 711달러가 넘으니까 꽤 낙관적인 분위기죠. 네, 그렇군요. 비자나 메타를 보면 또 기업 실적은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랑 시장 반응 그리고 아주 낮은 소비자 심리 지표 근데 또 실제로는 견조한 소비나 기업 실적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모습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네요.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비관적인 심리 지표랑 실제 견조한 소비, 또 기업 실적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간극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현재 경제 활동을 뭔가 지탱해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기존 지표로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근본적인 동력, 요인이랄까? 그게 당신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